휴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깊어진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데요. 오늘 경기도 연천의 비무장지대 DMZ 구간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자전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예인 캐스터. 네, 연천 공설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무장지대를 자전거로 통과한다니까 뜻깊을 것 같은데 언제 출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조금 전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자전거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2km 구간을 DMZ, 비무장지대라고 하는데요. 이 비무장지대를 자전거로 달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자전거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연천 공설운동장에서 방금 전 사람들이 출발을 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회에 앞서 안전장비를 확인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스트레칭도 하고 물도 마시며 긴장을 푸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파란 하늘에 상쾌한 가을바람까지 불어와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평화자전거대회 랠리백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자전거 대회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른 DMZ 대회와 달리 DMZ 구간을 두 곳이나 들리게 되고 국내 최초로 민간인 통제구역인 남방 한계선을 거치게 돼서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약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성별과 연령별로 모두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 고속자전거인 사이클과 저속자전거인 MTB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회가 시작되면 시니어 그룹부터 마지막 MTB 그룹까지 차례대로 코스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번 평화자전거대회의 코스는 100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구간입니다. 연천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민간인 통제선인 북삼초소, 동중리초소를 지나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DMZ 남방 한계선인 승전 5피를 거치게 됩니다. 민간인에게 최초로 개방되는 구역인 이 구간을 지날 때는 대북 확성기나 군사 분계선 그리고 철책까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65년간 보존되어 온 DMZ의 화려한 자연 경관도 감상할 수 있고요. 연천군 일원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전문가와 함께 이번 평화 자전거 대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자전거협회의 김정남 경기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자전거 대회 이름이 평화 자전거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사이 북한에서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많이 하는 관계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리도 평화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염원하는 뜻에서 본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구간에 DMZ 코스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비무장지대 DMZ 구간을 직접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건가요? 예, 오늘 100km 코스 중에 약 2곳의 민간인 통제구역인 DMZ 구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중 한 곳은 우리 북단과 최근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다수의 민간인들이 처음 경험을 해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가까이 북녘 땅이 보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모습도 목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비무장지대 근무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통문 옆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때 참가하신 모든 선수들은 가슴 뭉클함을 아마 느끼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전거를 타고 지나면서 직접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 감회가 더 새로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 감회가 더욱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DMZ 구간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코스는 또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진행되는 동막골 계곡은 평상시에도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 선수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로 라이딩을 하게 되면 오늘 상황이 단풍이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풍광과 이런 걸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비기축 구간으로 오늘 구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라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자전거 동호회 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가끔 보게 되면은 이제 자전거에다가 이제 음악 틀어놓고 되게 즐겁게 라이딩 하시면서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 단풍 구경도 하면서 라이딩 할 수 있다니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위험한 구간이 없을까요? 그 동막골 계곡을 지나게 되면 약 13km, 15km 구간이 그 도내리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이곳이 오늘 코스 중에서 그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해발 약 250m의 구간을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곳 또한 그 비계축 구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선수들은 끌고 넘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최고 250m라니까 정말 가파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외에 또 주의해야 할 구간이 있을까요? 뭐 미끄럽다거나 길이 좁다거나 이런 구간이 또 있을까요? 그 나머지 구간의 고도차는 충분히 그 선수들이 극복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 연천군에서 본 대회를 위해서 도로 정비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곳은 선수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일방 통행으로 유도가 될 겁니다. 선수들 스스로 안전 요원들의 그 지시에 잘 따라 주신다면은 그 무사히 대회를 그 완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무엇보다 안전이 정말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비계측 구간에서 너무 이렇게 즐기면서 천천히 라이딩 하다 보면은 너무 전체적인 라이딩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떨까요? 모든 대회에 마찬가지로 본대회 100km 구간을 6시간 안에 완주해야 한다는 제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선수들이 그 대회 중에 장비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체력이 극복이 안 되는 선수들은 후미에 또 회송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마지막 운동장까지 안전하게 복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100km 구간을 이제 6시간 동안 라이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라이딩 경험이 별로 없는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이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이고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0km를 6시간이라 그러면 평속으로 따지면 약 16 내지 17km 속도가 됩니다. 그 일반인들이 느끼실 때 그냥 성인이 100m 단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속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대회 참가한 선수들은 그 정도의 기량을 충분히 그 득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회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 대회에서 보면은 이제 참가하는 자전거의 종류가 MTB와 사이클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MTB는 뭐지, 사이클은 뭐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MTB와 사이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사이클은 온로드, 포장도로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프로드용이 산악자전거입니다. MTB는 산악자전거의 약칭이고요. 장비로 따진다 그러면 산악자전거는 그 비포장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서스펜션 포크가 장착돼 있다는 것, 또 타이어 두께가 좀 두껍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두 자전거의 속도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같은 기량의 선수가 탄다 그랬을 때 사이클과 MTB의 평속 차이는 약 3km 내지 5km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3km에서 5km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아무래도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주행 어떨까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대회, 좋은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선수들이 그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안전입니다. 그 안전은 매 코스의 내리막에 여러분들의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추월이나 무리한 속도로 만약에 사고를 당하신다 그러면 그 좋은 추억보다 나쁜 추억으로 그 대회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안전요원의 지시를 잘 따르시고 그 무리한 추월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하셔서 마지막 그 100km를 완주하고 끝날 때까지 그 좋은 가을의 풍광과 또 DMZ 구간을 충분히 그 경험하시고 감상하시고 그리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대회를 모두 안전하게 마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원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 100km라는 구간이 정말 길잖아요. 이 100km 구간을 라이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체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도로 대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협력 라이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혼자 독주를 했을 때 그 바람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일렬로 서서 진행을 했을 때 맨 앞에 선수가 100이라는 데미지를 받는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선수는 80, 그 뒤로 가면 약 60%의 체력을 소비하면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를 로테이션해서 이제 바꿔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협력 라이딩을 하시게 되면 무리 없이 100km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자전거협회 김정남 경기위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라이딩하기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낮부터 찬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7도, 대전 18도, 광주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은 날씨가 좋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차츰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으로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과 산간은 5mm 안팎이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북상 중인 제22호 태풍 사올라의 간접 영향으로 해안과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입니다. 가을철 라이딩은 면역과 체력 증진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완연한 가을날 라이딩으로 체력 증진도 하고 가을 날씨도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천 공설운동장에서 YTN 권혜인입니다.